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닥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메이저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무래도 정부 여당 쪽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이후로 코스닥 3,000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권사라고 하던가 기금, 연기금 쪽에서 눈치를 봐야겠죠. 지금 정부 눈치를 보면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순배수가 메이저 쪽에서 엄청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150 쪽으로 좀 편입이 되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 특히나 거대한 조금 한 일주일 만에 수백억 대가 종목당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현재 제약바이오 면역항암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세포 치료제가 최근에 고형암 쪽으로 FDA에서 세포 치료제가 승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FDA 쪽에서 세포, 면역세포 항암제에 대해 가지고 임상 조건을 대폭 완화를 해주고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면역세포 항암 신약의 급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FDA 쪽에서도 임상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고형암 쪽에서도 FDA 승인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시장 성장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몇십 배 그러한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도 관련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던가, 관련된 이제 신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M&A를 해버린다라고 하던가, 이런 거래들이 빅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도 이제 빅파마들과 조단위 기술 이전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최근에 이제 국산 항암 신약 플랫폼의 가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T세포, 면역세포 항암 신약 쪽에서도 대규모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세포 항암 신약입니다. 혈액암에서 백혈병 같은 이런 혈액암에서 한 번 투약으로 완치까지 보여주는 엄청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게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 T 세포 치료제로 불리는 일명 카티세포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 안에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T세포 쪽에 항체, 키메라 항체를 결합을 해가지고 항원 특이성을 대폭 높이고, 그리고 이거를 대규모로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면역 군대를 집어넣는 그런 이제 치료요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혈액암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전체 암종의 90%를 차지를 하는 거는 폐암이나 간암 같은 이런 고형암입니다. 근데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 이 고형암 쪽으로 치료 옵션에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고형암, 말기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40%가량 연장시키는 임상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고, 현재 중국의 바이오텍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겠죠. 카스젠이라는 기업이 현재 카티세포 치료제를 고형암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시판허가의 신청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자칫하다가 중국의 바이오텍들이 전 세계 시장을 먹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추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이 카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항원에 대한 그런 특이성을 T세포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단일 표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아무래도 항체가 뭐 단일 클론 항체로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질적 종양에는 효과가 내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고형암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타겟으로 없애기가 어려운 이질적인 종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형암 같은 경우는 돌연 변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카티세포 치료제가 잘 안 들죠. 그래서 고형암의 종양 미세환경이 카티세포 치료제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카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버리게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 우려가 된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임상 결과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결과들까지 나타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면역 부작용 같은 경우도 카티세포 쪽에서 굉장히 우려감이 큰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고형암 쪽에서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이중표적 카 플랫폼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형암의 대부분은 이질적인 종양이고, 이 이질적인 종양을 한 방에 없애기 위해서는 이중표적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 같은 경우도 작년에 ESMO에서 고형암 대상의 이중표적 카티 치료제를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동물 전임상 쪽에서 100% 생존 결과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의 임상 전환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그러니까 고형암 쪽에서 이중 표적이 대세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죠. 현재 카티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이 고형암 쪽의 면역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수가 있는, 현재 이 면역 항암제의 최고의 그런 성능 같은 경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 쪽에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카티 세포 치료제 쪽에서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그런 잠재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T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다른 면역세포로 NK세포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 NK세포는 선천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NK세포 같은 경우는 백혈구처럼 굉장히 살상 능력이 높은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카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의 몸에서 추출을 한 T세포를 증강을 시키고 배양을 해가지고 환자에게 그대로 투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문제가 좀 크죠. 이게 단일 환자 대상으로 제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 같은 경우 5억, 20억까지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회 투약에. 근데 NK세포 같은 경우는 타인의 NK세포의 유래가 되는 치료제, 그러니까 동종세포 치료제로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NK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T세포보다 살상력이 뛰어나지만 체내에서 활성도가 낮다. 면역세포 중에서 한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살상력이 높은 거를 대거 확대를 하고 여기에다가 항원 특이성까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암세포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사멸시켜 버릴 수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으면서, 카 NK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독자 항암신약 플랫폼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유한양행에서 이제 폐암신약 랭라자, 이게 이제 존슨앤존슨 쪽하고 병용요법으로 폐암 스탠다드를 바꿨죠. 이런 그 이후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GSK에다가 4조 원대 기술 수출에 이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 쪽으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겠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4세대 항암신약 중에 하나인 ADC, 지금 이 항체 접합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지금까지 12조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다음으로 이 항암신약 플랫폼 쪽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CAR-T나 CAR-NK 세포 치료제 같은 면역, 자가 T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면역 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결과에서 뛰어난 그런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현 시점에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의 대규모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이 대거 커지고 있겠고 글로벌 빅파마들 쪽에서도 수십조 원 단위의 기술 이전이나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최근 작년 이제 미국 FDA 쪽에서 CAR-T 세포 치료제 위험 관리 계획 요건을 폐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CAR-T 세포 치료제가 좀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는 그런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CAR-T 세포 치료제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 관리 계획이 있어가지고 임상 통과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결국에 이런 부작용보다 CAR-T 세포 치료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인류가 암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효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해당 요건을 폐지를 해주고 임상을 지원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빅파마 쪽에서 현재 해당 부분에 따른 투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세포 치료제에 굉장히 지금까지 사실상 이제 이 접근 장벽이 되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CAR-T 세포 치료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킴리아가 개발이 되고 나서.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이런 부작용들이 밝혀지게 되고 고형암 쪽에서 좀 잘 안 되게 되면서 좀 가라앉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중 표적 세포 항암 신약 그러면서 FDA 쪽에서도 해당 부분에 따른 임상 조건 완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의 부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FDA 쪽에서 2014년 고형암 대상의 첫 번째 T세포 면역 치료제, 그러니까 CAR-T 세포까지는 아니고 자가 T세포 면역 치료제가 허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접근성 대폭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빅파마 쪽에서의 CAR-T 파이프라인 M&A가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해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주요 종목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셀 바이오입니다. 이중 표적 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당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중 특이성 T세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L 바이오텍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CAR-T 세포 치료제를 결합을 하고 있겠고 위암, 간암, 난소암 같은 다양한 고형암에서 해당 치료제 지금 강력한 항암 효과 임상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AR-NK 세포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간암 대상 임상 이상 완전 관해를 확인을 했다. 암 완치가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최근 이제 빅파마 쪽에서 FDA의 요건 완화 이후로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뮤논시아입니다. 희귀 혈액암인 NK T세포 림프종 면역항암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50% 투약을 한 환자의 50%에서 완전 관해를 확인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항암 신약의 임상 대상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치료 옵션이 이제 없는 3기, 4기 되는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임상 결과에서 완전 관해율이 암 완치가 50% 이상이 되었다. 엄청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혈액암 이후로 고형암까지 지금 현재 임상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면역항암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겠다. 현재 국산 1호 FDA 허가 항암신약 같은 경우는 렉나자죠. 렉나자는 이제
표적 항암제고 이제 3세대로서 국내 최초로 면역 항암제 FDA 허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가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입니다. 국내 최고의 항암 신약 R&D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FDA 허가 시판까지 성공을 하게 된 엄청난 지금 이제 기업이겠죠. 최대 주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면역 항암제 쪽에서 중요한 이제 옵션으로 거론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유튜브 통해서 찾아뵙고 있는데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을 오픈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찍어드린 한컴미드 하루 만에 상한가 추가 급등까지 5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런 단타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투자하셔서 아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아래쪽에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타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당일 시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실시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